장기요양 수익 지키기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인사 노무 관리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근무로 가장 설명하기가 좋아서 요양원을 한 겁니다. 주간 야간 근무가 혼재되어 있고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고 들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각 직원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인사관리 중엔. 그렇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법을 잘 아시니까. 복지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끔 입사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분탕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인사관리도. 모든 것들을 100% 해결하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대신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급여 문제만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평균적인 급여가 21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야근수당하고 연장수당 포함으로 포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그 금액 정도로 금액을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근무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금액이 달라지고요. 실질적인 근무에 맞게 지급하여야 되는 그 급여가 215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 270만 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진짜 지급해야 되는 급여가요. 애써서 그냥 주의와 맞게 215만 원을 내외로 맞춰서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길거든요.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한 분당 원래 2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휴게 시간을 줄이든 어떤 수를 쓰든 서류상으로 만들어가지고 215만 원씩을 지급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 한 선생님당 25만 원을 사실상 미지급하신 거고요. 선생님 30명이면 700만 원을 미지급한 게 됩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인 거고 연으로 따지면 8,400만 원입니다. 만약 1년 뒤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짚고 넘어가서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유야무야 했던 건.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만뒀던 모든 선생님들까지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겠죠. 하겠죠. 안 그럴까요? 이게 1년이 아니라 2, 3년이라면 청구권이 3년이거든요. 그럼 2억 5천2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억소리 나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규정을 세우고 적절한 급여 수준을 잘 계산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여력에 따라서 순수익을 계산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히 전문가 의견을 따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유야무야 주는 그 금액보다는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215가 아니라 220, 230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 3년 뒤에 생기는 이런 억소리 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사관리 문제는 필수적으로 인사 전문가가 있어야 수익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지키는 방법 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죠. 어르신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제가 깊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이야기들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인의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시설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뭐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가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가입을 해야지 공단 지원금도 제대로 나옵니다. 깎이지 않고요. 그런데 의외로 가입 시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점들이 길게 이야기하면 뭐 보험 얘기가 되니까 딱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배상이 가능하냐,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서도 다음에 갱신이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가입 시점부터. 특히 낙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어르신의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배상 책임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대표님이 모든 것을 그냥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갱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갱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이후에 갱신이 안 되는 그런 보험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자부담으로 사고를 그냥 웬만한 금액은 처리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 장기한 기간에서 수익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의도치 않은 직원의 노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노인끼리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사례가 많아서 오늘은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일부 사례가 많은 것들만 전달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그리고 댓글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회어도 항상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